여기 앉아있다가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하나씩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씩 들어주시면 됩니다. 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우리 기자회견 참석하신 분들은 이 앞으로 다 나와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 혹시 유튜브 이거 라이브로 나가요? 아니요? 네, 영상만 찍는 거예요. 김치근 손님 옆에 저희 주시면 이쪽으로 저희 그대로 와주시고요. 실을 수 있는데. 아, 네, 알았어요. 그건 좋은 거고. 이 후보 마음에 드네. 이렇게 후보님 앞에 두 분 서주시고 여기 찍으면 전체 다 샷에 이게 나와가지고 네, 여기서 찍을 때 이게 얘가 걸리는데 네. 괜찮으실까요? 얘가 걸린다고? 아니 아니, 아니, 카메라 올리는구나. 안 예뻐가지고 AI로 지워주면 안 돼요? AI. 빼야 되는. 그러면 이걸 좀 뒤로 할까? 맨 옆으로 차라리 좀 자석으로. 아 제가 이거 앞에서 찍어도 다 나와요. 다 나올 거예요, 아마. 바로 여기 삼각대 뒤에서 찍으시면 네. 다 뒤로 가야 되나 봐. 영상 그냥 찍으려고. 놔두고 그거 그대로 놓고요. 다시 앞으로 오고 그럼 소리가 안 나올 조금 텐데. 뒤에서 네. 카메라 핸드폰을 가까워지면 좋습니다. 조금 더. 다시 맞춰야 돼요. 또 제가 볼게요. 다시 맞춰야 돼. 너무 가까이 하면 여기가 잘리잖아요. 아, 네네네. 자, 너무 옆으로 쓰시면 화면에 다 들어오지 않으니까요. 왜 이렇게 바짝바짝 좀 붙여서 조금 작으신 분들은 앞으로 쓰셔도 되고요. 여기가 나와야 돼요. 네, 작으신 분들도 앞으로 쓰시고요. 네. 아니 그렇게 쓰라는 게 아니라 좀 앞으로 쓰라고. 한 줄에 다 안 들어가니까. 아, 두 줄로 서라고? 두 줄로. 이렇게 해봐. 아니, 아니 앉지마. 약간 좀 옆으로 붙어주세요. 네, 네, 손이 옆으로. 네. 같이 찍으면 안 돼요. 지금 사진 찍는 거 아니니까 그냥 서 계셔도 돼요. 이미 네. 돌아가고 있네. 사진 찍을 때만 녹화네. 맞추시면 될 것 같고. 녹음. 네. 녹화하고. 자, 됐나요? 네. 너무 높이 있으면 이게 안 돼. 아니 자기는 앉지는 말고 얘만 이렇게 얼굴을 보게 하라고. 누구 얼굴 왜 이렇게 좋은 거야? 안 돼. 저기 다 제가 나와요? 한 발짝 왼쪽으로 그리고 이준원 대표님까지 보입니다. 예. 현수막 아래에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아, 네. 저쪽은 전체적으로 왼쪽으로 반 걸음만 이동해 주시겠어요? 왼쪽. 후보님들은 가만히 계시고요. 네네네네 지금 좋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자, 이제 시작해도 되겠죠? 네. 네, 약간 자리 잡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이제부터 기다렸는데. 네. 자, 지금부터 우리 한미경, 김식, 화성시연 후보 네, 공동 출마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기자회견의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진보당 화성시 발병위원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박태명입니다. 네, 박수 안 쓰네. 네, 그래서 오늘 좀 역사적인 순간에 좀 사회를 맡게 돼서 영광이고요. 오는 그 6월 3일에 치러지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처음 치러지는 전국 동시 지방 전국 단위 선거입니다. 우리는 지난 비태 광장에서 다양한 시민들의 사회 개혁의 목소리를 들었었는데요. 그런 만큼 이번 선거가 그러한 사회 개혁의 요구가 지방자치에서도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양당 중심의 정치에서 벗어나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화성시 의회를 진보당이 앞장서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가하신 분들을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릴 건데요. 네. 그래서 우선 제가 보는 이쪽부터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맨 끝에 지금 저희 이제 향남 주민 최지인님 모셨습니다. 네, 옆에 향남 주민 하영란님 모셨습니다. 네, 팔탄 주민 김지은님 모셨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동탄 주민 김미래님 모셨습니다. 네, 그리고 양감 주민 한상업님 모셨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노총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경기지부 조직국장 김정희님 모셨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노총 수원용인 오선화성 지부 의장 김영삼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경기 금속지의 경기 금속 화성 지역지회 사무국장님 윤영태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경기 금속 화성 지역지회장님이신 김슬기님 모셨습니다. 네. 우리 양감면 주민이시자 우리 환미경 후원의 후원회장님을 맡아주신 강석찬님 모셨습니다. 네. 우리 향남 주민 이경진님 모셨습니다. 향남 주민 이성우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양감 주민 이준원님 오셨습니다. 활동가. 활동가 정한철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미경 후보님, 김식 후보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발언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발언은 김영삼 수원용인 오산 화성지부 의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주노총 수원용인 오산 화성지부 김영삼 의장입니다. 저는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의 조합원이기도 합니다. 먼저 화성 시민과 노동자들을 위해서 시의원 후보로 출마하시는 한미경, 김식 두 후보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수정당 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 후보들보다 몇 배는 더 열심히 뛰셔야 하는데 평소 두 분의 활동을 옆에서 지켜본 저로서는 꼭 당선되시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진보당의 뿌리는 민주노동당입니다. 2000년 민주노총이 조직적으로 참여해서 만든 정당이 민주노동당입니다. 저 또한 창당 때부터 지금까지 민주노동당과 진보당의 당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진보당과 진보당 후보님들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민주노총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두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함께 할 것입니다. 한미경 후보님은 항상 민주노총과 함께해온 후보입니다. 지난해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염원이었던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해 우리 지역에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민주노총 조합원이 투쟁하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달려와서 함께 연대해 주시는 든든한 우리의 동지입니다. 김식 후보님은 민주노총 택배노조 조합원입니다. 낮에는 현장에서 일을 하고 퇴근 후에는 노동자 시민이 행복한 동탄을 만들기 위해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성실한 후보입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 파면을 위한 광화문 촛불광장에서는 청년 자봉단의 단장을 맡아 촛불광장이 안전하고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앞장에서 실천하신 분입니다. 이런 훌륭하신 두 후보님이 화성시의회 의원이 되어서 노동자와 서민을 위하는 일하는 화성시의회, 깨끗하고 일 잘하는 화성시의회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화성시에는 3만 명 가까운 민주노총 조합원이 일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우리 조합원들에게 두 후보님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합원과 가족, 지인들이 두 후보님을 지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두 후보님의 당선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힘찬 발언 감사드립니다. 저희 너무 딱딱해서 네, 구호라고 하기는 그런데 같이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미경을 하면 어떻게? 시의회로 네, 알겠죠? 네, 그리고 김식을 시의회로 알겠죠? 네, 그렇게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외칠 때는 한번 이렇게 들어주세요. 네, 자, 한미경을 시의회로, 김식을 시의회로.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바로 두 번째 발언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발언은 학부모이자 우리 향남 주민이기도 한
하영란님 모셔서 두 번째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와. 너무 떨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주부이고 또 환경교육사로 있는 화성시 시민입니다. 화성시가 모두 함께 살기 좋은 곳이길 바라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주부로 살면서 남편과 자녀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환경교육사로 일하면서 작은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정치를 잘 모르지만 시의원 역시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며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해야 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화성 여성의 대표로 만난 한명현 회장님은 항상 회원들과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또한 소외된 자와 약자들, 학부모님들, 학생들의 어려움을 살피면서 앞장서서 도와주셨습니다.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은 저는 산업단지 소각장 증설 문제라든지 우유팩 별도 배출 등의 자원순환 활동에 앞장서서 활동하시는 한미경 대표님을 주의 깊게 보게 되었습니다. 주부의 소신신념이 그 가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화성시 시의원의 소신과 신념이 화성시에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한미경 회장님을 통해 모든 활동이 결국 정치 활동이고 결국 정책과 예산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몸소 실천하는 사람,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 바로 한미경 후보님을 지지합니다. 한미경 후보님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꼭 시의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미경 후보님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진보당에서 이번에 두 명의 이제 후보를 이제 준비를 좀 했는데요. 지금 화성시의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현재? 모르시죠, 잘. 25명의 이제 화성시의원인데 이번 선거부터는 좀 늘어난다는 소식이 있어요. 한 4명 정도 늘어난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어쨌든 29명이 됐든 이 9명의 시의원 중에 그 진보당의 시의원이 들어가서 그래서 뭔가 시의회가 좀 소통과 공감 그리고 뭐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아까 구호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자 한미경을 시의회로, 김식을 시의회로. 네, 네, 세 번째 발언은 마지막 발언인데요. 네, 우리 지역 우리 활동가로 이렇게 같이 만나서 같이 활동하고 있는 정한철님 모시고 네,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화성을 사랑하면서 현장에서 발로 뛰고 있는 공익활동가 정한철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10년 넘게 곁에서 지켜보면서 좋아하고 존경해온 한미경이라는 사람을 여러분께 당당히 소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미경은 누구보다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치열하게 고민하지만 그 정의는 결코 차갑지 않습니다. 약자의 고통을 돌보고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따뜻한 정의입니다. 우리 사회의 수많은 갈등과 슬픔, 분노들은 사실 무시당하면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한미경은 다릅니다. 제가 지역 혈안에 부딪혀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마다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은 것은 많은 경우 한미경이라는 든든한 동지가 곁에서 마음을 다해 들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제가 미처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이웃의 진심을 그가 세심하게 들어주는 것을 보면서 저 또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시민의 숨겨진 눈물까지 닦아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미경 후보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존중합니다. 심지어 감시와 견제의 대상이 될 행정이나 시장이나 시청의 직원들조차 한 명의 귀한 사람으로 존중할 것입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그런 존중이 바탕이 될 때 비로소 행정을 설득하고 변화를 끌어내는 진짜 정치가 시작될 것입니다. 누구나 존중하고 누구와도 소통하며 결국 성과를 만들어낸 적임자 바로 한미경입니다.
한미경은 일을 정말 잘합니다. 떨리네요. 손이 화성에서 아이를 키우고 또 지역 조직을 일궈왔고 심지어 전국 조직에서도 대표를 오랫동안 역임하면서 수많은 현안을 해결하고 문제를 잘 만들어 해결해온 실천적 전문가입니다. 지금 화성시 의회는 그러나 어떻습니까? 거대 양당이 의석을 나눠갖고 편가르기와 혹은 땅 따먹기식 정치에 갇혀있지는 않습니까? 당은 달라도 막상 정책을 보거나 면면을 보면 별반 다르지 않은 아쉬운 모습은 없었습니까? 이제 진보당 한미경이 화성시의회에 들어갈 차례입니다. 현재 시의원은 지역구에서 3등까지 선출될 수 있습니다. 한미경을 찍는 여러분의 한 표는 결코 죽은 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정체된 의회를 흔들어 깨우고 시민의 편에서 균형을 잡는 캐스팅 보트가 될 것입니다. 행정의 빈틈을 찾아내고 시민사회에 협력해서 진짜 정치, 또 진짜 화성과 화성 시민의 삶을 바꾸는 조례를 만든 사람, 바로 한미경입니다. 기왕이면 더 진실한 사람, 기왕이면 더 똑부러지는 사람을 선택해 주십시오. 3등까지 주어지는 당선의 기회를 이제는 시민의 편에서 일할 진짜 일꾼 해 주십시오. 화성시 의회의 공기를 바꾸고 시민의 권리를 지킬 진보당 후보 한미경을 강력히 지지해 주십시오. 끝났는데 김식 후보 지지받을 제가 미처 준비 못해서 같이 지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한 10년 봤는데 정한철님을 한때만 10년 봤는데 저렇게 떨면서 얘기하는 거 처음 들어봤어요. 네. 그래서 네. 진심이 좀 느껴지는 발언이었던 것 같고 우리 김식 후보님 다 그런 한미경 후보님과 같은 그런 좀 진심 어린 진실된 그런 이제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후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후보 양력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각 후보님 발언을 좀 들어볼 거거든요. 그렇게 좀 진행을 하려고 하겠습니다. 일단 김식 후보님 먼저 양력을 짧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발언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식 후보님은 전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대표를 맡으셨고요. 그 다음에 전 청년 기후행동 대표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전 21대 이재명 대통령 후보 선대위 다시 만들 세계 2030 위원회 부위원장도 역임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진보당 화성 동탄 지역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우리 김식 후보님 모시고 출마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네. 김식을 실현해라! 김식! 이렇게 많은 분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출마 선언을 좀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준비된 출마 선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네, 할 일 많은 동탄, 실력 있는 진보당 김식이 완성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탄 7동, 8동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일궈온 이 역동적인 도시 동탄의 중단 없는 변화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화성시의원 출마를 선언합니다. 광장의 민주주의를 동탄의 민주주의로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지난 겨울 차가운 바람을 뚫고 광장에 섰습니다. 윤석열 탄핵 집회 현장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자원봉사 간장으로 활동하며 위대한 민주시민의 힘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지 목격하고 함께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았고 새로운 대통령과 함께 국가의 깃들을 바로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정상이 곧 내 삶의 평온으로 바로 이어지지는 못합니다. 여전한 사회불평등과 불안한 민생은 우리 정치가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지난 22대 총선에서 동탄 주민들께서 보여주신 변화를 위한 다양한 선택은 곧 낡은 정치를 끝내고 삶을 바꾸는 새로운 정치를 하라는 엄중한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그 명령을 받들어 극우
보수 정당을 심판하고 진보 혁신의 정책으로 동탄의 질서를 새롭게 짜겠습니다. 동탄 7동 8동의 지도를 바꾸는 일 잘하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동탄은 전국에서 가장 젊고 활기찬 곳이지만 도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채워야 할 곳이 여전히 많습니다. 저는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담아서 다음의 약속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의 질을 높이는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멀리 차를 타고 나가지 않아도 되는 집 앞에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걸어서 갈 수 있는 실내 수영장을 반드시 건립하겠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혁신을 시도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획일화된 입시 경쟁에서 벗어나 자신이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선택할 수 있도록 동탄 특성화고등학교를 유치하겠습니다. 자연과 심이 공존하는 랜드마크를 조성하겠습니다. 건물로 가득한 우리 동네에 장지천과 장지저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곧 장지 생태 문화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단순한 수변공원이 아닌 생태계가 살아 숨쉬고 주민들의 휴식과 삶이 예술이 되는 장지 생태공원 랜드마크를 주민 여러분과 함께 설계해 나가겠습니다. 동탄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슬로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이 아프지 않고 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픈 아이를 데리고 밤낮으로 고생하지 않도록 공공 어린이병원을 유치하겠습니다. 또한 같은 지역 이웃 가족끼리 모여서 학습하고 체험하고 놀이를 즐기며 공동체 육아를 실현하는 가족 품앗이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여 이웃이 서로를 돌보는 따뜻한 동탄을 만들겠습니다. 진보당의 실력으로 동탄의 자부심을 세우겠습니다. 진보당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구호가 아닌 실력으로 증명해 왔습니다. 할 일 많은 동탄에 필요한 사람은 대접받는 정치인이 아니라 현장을 발로 뛰며 문제를 해결하는 진짜 일꾼입니다. 청소년이 행복하고 부모의 마음이 평온하며 모든 세대가 생동력을 느끼는 그런 도시, 그런 완성을 위해서 저 김식이 앞장서겠습니다. 주민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동탄 7동 8동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으뜸 동네로 만들겠습니다. 일자라는 진보당 김식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한민경 후보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요.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민경 후보님은 전 화성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3기 위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전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대표를 역임하셨습니다. 네, 전 21대 이재명 대통령 후보 경기도 선대위 국민참여본부 민주수호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보당 화성 갑병 지역위원회 위원장, 화성 여성의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한미경 후보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우리 기자님들 너무 불편하신 것 같아서 죄송하네요. 계속 서 계셔서 네, 출마 기자회견문을 저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20년 현장의 실력, 진보당 한미경이 향남, 양감, 정남 8탄의 자부심을 완성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화성시 향남, 양감, 정남 8탄 주민 여러분, 저는 오늘 화성의 뿌리이자 미래인 우리 지역의 더 큰 변화와 주민들의 평범한 행복을 위해서 화성시의원으로 출마합니다. 광장의 승리를 주민들의 삶을 바꾸는 일상의 승리로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지난 겨울 광장의 한복판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일어났던 위대한 시민들의 저력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았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고 국가의 틀이 바로 잡힌다 해도 우리 동네 골목의 안전과 내 삶이 저절로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저는 지금 지난 20년간 화성 시민의 곁에서 시민활동가로 살아왔습니다. 주민들과 어깨를 맞대고 배운 것은 진정한 정치는 높은 곳의 구호가 아니라 주민들의 가장 가까운 곁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낡은 정치를 끝내고 삶을 바꾸는 새로운 정치를 하라는 주민들의 명령을 받들어서 이번 선거에 한미경이 시의회의 질서를 새롭게 새 판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향남, 양감, 정남 8톤의 지도를 바꾸는 현장의 전문가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화성의 비약적인 성장 속도에서 여전히 채워야 할 기반 시설과 해결해야 할 수원이 아주 많습니다. 많은 주민들께서 정든 이웃과 오래도록 함께 살고 싶어 하지만 부족한 편의시설과 열악한 환경 때문에 이사를 고민하시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향남, 양감, 정남, 8탄이 단순히 거쳐가는 곳이 아니라 나의 아이가 자라고 부모님의 노후가 평안하며 이웃이 좋아서 뿌리 내리고 싶은 삶의 공동체, 정주도시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년 현장 활동가로 다져온 추진력을 담아서 주민 여러분의 우리 동네에 사는 것이 자부심이 되도록 다음의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통과 인프라의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하겠습니다. 멀리 나가지 않아도 동네 안에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통망을 확충하겠습니다. 버스 노선 확대는 물론 양감, 정남, 8탄의 교통소외 지역에 또 버스를 우선 배차하여 어르신과 아이들의 발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이미 개통된 향남역, 하지만 부족한 노선과 서울 직결 미비로 주민들의 답답함은 여전합니다. 인근 광역 환승 거점까지 막힘없이 연결되는 수요 맞춤형 버스 체계를 구축해서 교통 사각지대를 지우겠습니다. 둘째, 아이들은 안전하고 어르신은 평안한 돌봄 으뜸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화성을 위해 통학길 안전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아동과 청소년의 문화 공간을 늘리겠습니다. 또한 정남 8탄 등 자연불악 어르신들을 위해 경로당 시설을 현대화하고 찾아가는 의료, 복지 서비스를 강화해서 어느 한 곳도 소외됨 없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난개발과 환경오염으로부터 주민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주거지와 공장이 혼재된 우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환경 감시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미세먼지와 악취로부터 주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주거지 곳곳의 기존 공원들을 전부 점검하여서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주민들이 실제로 머물고 싶은 편의시설을 대폭 보강해서 실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렇게 강화된 실효성으로 동네 공원들이 우리 동네 숲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넷째, 주민의 목소리가 행정이 되는 소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행정이 결정하고 주민이 따르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찾아가는 시현 사무실을 상설 운영하여서 현장에서 직접 민원을 듣고
처리의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고드리는 책임 정치를 하겠습니다. 다섯째, 타 지역 쓰레기로부터 우리 동네 환경 주권을 확실히 지키겠습니다. 화성시의 쓰레기는 화성시가 공적 영역에서 책임지고 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역을 넘어 밀고 들어오는 타 지역 생활 쓰레기가 민간 차원에서 처리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위해 요소가 화성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감시와 제도적 방어망 구축에 앞장서겠습니다. 여섯째, 일하는 사람들이 대접받는 노동 중심 화성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선거구는 수많은 노동자가 땀 흘려 일하며 화성의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터의 안전은 위태롭고 노동의 가치는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취약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산단 내 중소기업 노동자, 이동 노동자들을 위한 쉼터와 복지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산업재해 없는 화성을 위해 지자체 차원의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일하다가 죽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는 안전한 일터를 주민들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진보당의 실력으로 향남, 양감, 정남, 팔탄의 자부심을 세우겠습니다. 진보당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력을 증명해 왔습니다. 지금 우리의 지역에 필요한 사람은 대접받는 정치인이 아니라 꼬인 매듭을 풀고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진짜 전문가입니다. 20년 동안 변함없이 여러분의 곁을 지킨 한미경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주민 여러분의 손을 잡고 우리 지역을 화성에서 가장 살기 좋은 자부심 넘치는 동네로 만들겠습니다. 일 잘하는 진보당 한미경이 하겠습니다.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한미경을 시계로! 김식을 시계로! 네, 이렇게 준비한 기자회견이 끝났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 있으십니다. 네, 데일리화성 이신재 기자예요. 한미경 후보님은 지역 내에서 굉장히 이름이 높고 잘 알려져 있는데 상대적으로 김식 후보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아까 뭐 직이라든가 직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들었는데 그거 말고 그동안에 어떤 활동을 해왔으며 그리고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제가 동탄위원장으로 선출한 게 작년 12월이었는데요. 지역에서 아직 활동을 크게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건 어쨌든 주민들을 만나서 진보당이 잘할 수 있는 거는 주민들을 만나서 현장에서의 문제들을 좀 파악을 해서 그 주민들과 함께 해결해 나가는 방식을 좀 잘 만들고 있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함께 주민들과 함께하는 민원 해결 그리고 그런 실력을 진보당이 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모습들을 좀 이번 선거운동 과정에서부터 좀 풀어내려고 하고요. 뭐 당락을 떠나서 동탄의 발전과 그리고 동탄의 주민들의 그런 복지를 위해서 진보당이 할 수 있는 영역들을 좀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전공이라든가 그동안에 가장 오랫동안 해왔던 뭐 직업이라든가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도 한 20년 동안 시민사회 단체 보통 이제 단체에서 활동을 좀 하고 있고요. 전문이라고 하면 제가 15년 동안 활동한 청년 단체, 청년 정책, 그리고 청년의 미래 이런 설계를 활동을 해왔었고요. 단지하는데 주민들을 위한 영역에서 청년만 저희 특화할 수는 없어서 아직 공약으로 좀 만들지 못하고 있는데요. 조만간에 동탄의 청년, 화성의 청년, 우리 경기도의 청년들을 위한 내용들을 좀 만들어내려고 하고요. 한 2년 전인가 이제 동탄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전세 사기 피해가 있었습니다. 수백 명, 많게 수천 명이 전국적으로 피해를 받았었는데 그 대책위 활동을 좀 하면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좀 소외된 그런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었고 완벽하게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해결하기 위해서
청년들과 함께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선 청년 전문가라고 나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많이 눈여겨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신 거죠? 네. 네. 질문이 있습니다. 네. 뉴스타운 임영욱 기자고요. 지난 선거와 관련해서 네. 이번에 느끼는 좀 바뀐 민심이라든지 분위기는 어떤지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일부 정치에 좀 무관심하거나 실망한 2030 청년청하고 육아 가구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준비한 필승 전략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선거라 하면 한남에서 치러진 선거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지난 선거 2024년에 시의원 선거가 보궐로 치러졌었습니다. 지난 선거는 사실 저도 많은 준비를 하지 못했었고, 그리고 지역 안에서 한 명을 뽑는 선거이다 보니까 양당 체제 안에서 진보당이 크게 힘을 쓰기는 어려운 선거였던 것 같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사실 당시의 양당 체계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여전하긴 하지만 지역의 주민들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여유로워지고 많이 포근해졌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거는 저는 그냥 단순하게 제가 활동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주민들이 느끼는 민생에 대한 부분들이 일정 정도 나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이전 2년 전과 지금은 굉장히 많이 다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와 지금 현재 정부의 차이인 것 같고요. 그러면서 실제로 진보당을 보는 시각도, 그리고 진보당 후보인 한미경을 보는 시각도 좀 더 많이 따뜻해졌다라는 온기를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2년 동안 사실 지역에서 제가 좀 활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면서 지역 주민분들을 많이 만나나가고, 그리고 이번 그 시의원 선거 등록도 2월 20일경 맞나요? 네, 25일에 했는데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지역 주민들을 만나면 응원의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전에 비해서 분위기는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20대, 30대 청년들이 정치에 무관심하다라고 하는 건 전 기성세대들이 20, 30대에게 그 정치에서 무관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삶이 나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보다는 이제 더 이상 미래는 아무리 노력해도 내 미래의 삶이 나아지지 않을 거라는 절망감에서 왔던 무관심이 이제 조금씩 피어 올라오지 않을까, 관심과 그리고 희망에 대한 마음으로 피어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도 지역에서 20대 청년들하고 함께 하는 모임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모임에서도 청년들이 굉장히 열심히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걸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필승 전략이라고 한다면 그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이고 무엇이 우리 지역에서 청년들에게 필요한지를 들여다보는 것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청년에 대한 공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질문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양쪽에서 하시니까 물어봐야 될 것 같네요. 그 한미경 대표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뭐 다른 정당과 다르게 진보당만의 뭐 공약이나 뭐 필승 전략 비슷하지만 질문이 뭐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네, 저희는 공공 부분에서 해야 할 역할들을 제대로 해야 하는 것에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역의 정책들은 사실 제가 쭉 구구절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출마의 면에서 진보당의 이름으로 화성시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에서는 공공에너지,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충하고 확대하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고민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돌봄 체계를 이게 이제 약간 그 용어가 지금 이제 민주당 쪽에서 사용하는 용어하고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저희도 공공돌봄에 대한 부분들을 무척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며칠 있으면 이제 실제로 이
공공 돌봄 체계가 가동이 되게 될 텐데 그 이명박 정부에서 준비한 체계가 가동이 되게 될 텐데요. 저희는 실제로 여성과 그리고 어르신들 그리고 장애인들, 아동들에 대한 돌봄 체계를 어떻게 강화해 나가고 그 안에서 소외되어 있는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돌봄 체계 안에서 그들의 삶에 조금 더 힘이 될 수 있는 방향들을 좀 모색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2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시 후보님 이재명. 이명박이가 그 동탄 7동 8동에서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핫 이슈가 뭐가 있는지 알고 계신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비슷한 질문인데 다른 정당과 다른 진보당만의 어떤 뭐 전략이나 공약 같은 게 있으면 잠깐 소개해 주세요. 네. 동탄의 뭐 특성들은 다 아시긴 하겠지만 가장 큰 거는 이제 동탄에는 이준석 국회의원이 있고요. 그리고 청년들의 갈라치기 정치로 본인의 인지도를 많이 키워 나간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런 정치가 동탄에 필요한 정치인가라는 고민이 들고 그것이 청년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인가, 도움이 되는가라는 정치 그 고민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갈라치기 정치로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청년들의 공공 부분에서부터 청년들이 동탄에 안주하고 그리고 편안하게 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좀 구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서울로 많이 출퇴근하는데 교통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동탄 안에서 그리고 이제 산업단지도 있긴 한데 곳에 청년들이 걱정 없이 좀 일할 수 있는 청년 일자리 그리고 이런 고민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청소년부터 동탄이라는 곳이 나의 고장, 나의 동네라는 그런 자부심을 좀 갖게 하는 것을 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진보당이 말씀드렸던 공공 부분에 대한 정책들이 동탄에서 좀 적용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특화해서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더 질문 없으시죠? 네. 우리 기자님들의 엄청난 관심으로 예정했던 기자회견 시간보다 좀 오바됐는데요. 오늘 이렇게 기자회견 마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죠? 오늘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서 계신다고. 네, 이제 모양 나오는 사진 좀. 네, 사진 모양 나오게끔. 네. 좀 마무리하세요. 치우고. 두 분만 앞에 서 있는 사진 좀 촬영할게요. 아니 이게 치우지 마시고. 이거는 두고. 우리 사진 찍어야 되는데, 그렇지? 그런 게 있을까요? 아니면 민족에서 볼까요? 네, 뭐 파이팅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인사용으로. 네, 그게 좋습니다. 뭐네. 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카메라 이거 한번 봐주시고요. 하나, 카메라 너무 많아요. 둘, 셋. 다시 찍을게요 저는. 미안합니다. 기다리게 해서 하나 둘 한 장만 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저희 민주노총과 후보님들하고 같이 네. 찍겠습니다. 사진을 봐. 저거는 영화만 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 이거. 네? 꺼야. 꺼도 돼요. 네.